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내 주변 사람과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예상치 않은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출생, 결혼과 함께 인생의 3대 중대사로 꼽히는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 경황이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 플래너는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장례 상담과 시신을 관리하며 고인의 인격 회복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 고인과 유족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장례는 장의사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장의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직업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장례 플래너 양성을 위한 학과가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 종교 지도자가 집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장례 의식은 장의사 측에서 주재합니다. 또 한국은 누구나 장의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미국은 반드시 퓨너럴 디렉터, 즉 장례 플래너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잡에서는 삶의 끝을 아름답게 이끄는 사람들, 장례 플래너를 만나봅니다. 이 시간 한국장의사 대표 임성혁 장례 플래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장례 플래너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전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 플래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좀 인사 먼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3월부터죠. 코로나 사태 나면서 참 많은 가족들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장의사가 여러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인생 마지막에 그 가족들을 돕다 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히어로로 불리우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다음에 또 모든 장례업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한국장의사를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제가.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례 업체에서 이제 그 잡의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장례 업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장례 업체 하면 뭐 장의사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장의사뿐만이 아니고 공원묘지도 있죠. 공원묘지도 있고 또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화장이 맞춰지면 그 유골함을 뭐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바다에다 수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수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수장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마지막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 잡이 또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한국처럼 미국은 수목장이라는 개념은 없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분고를 뿌리는 애쉬를 뿌리는 그 잡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굳이 수목장 가끔 이제 수목장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캘리포니아는 일단 수목장은 없지만 scattering over the land라 그래서 땅에 이렇게 뿌리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의 허가를 받고 이제 있는 곳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네. 그 섹션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Scattering Over the Land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쪽에 또 모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그런 섹터마다 그 네. 일을 하시는 분야가 좀 다 틀리고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 분야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네,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네네. 네. 근데 그 서비스 관리팀 같은 경우는 뭐,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Funeral Director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고인을 그 트리트먼을 하시는 염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분도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한국도 뭐 장례 관련 학과가 좀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 LA도 벌써 3군데나 있더라고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네. 혹시 그 장례 관련 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장례 플래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도 다 네.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이곳에서 좀 대표적으로 LA 일원에서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학교는 사이프러스 컬리지입니다. 사이프러스 컬리지가 좀 남가주 일원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서 2년제 대학이고요. 그래서 그 장례학과를 공부를 해야 되고 2년 공부를 함과 동시에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funeral director로 하겠다 그러면 그 학과를 나와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패스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funeral director 라이센스는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염을 하는 것까지 내가 같이 좀 해보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분야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이 또 그 funeral director랑 틀리고 염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염하시는 인바머라고 부르는데 그 인바머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2년 수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경험을 뭐 의사가 되려면 그 인턴 거치듯이 그것도 2년 정도의 인턴을 거쳐야 합니다. 인턴은 어떻게 거치냐면 그 장의사에 그 라이센스가 있는 그 인바머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 밑에서 2년 일한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보고 저는 장례와 관련된 그 분야가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새삼 다시 알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네. 근데 라이센스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서비스 분야만 빼면. 근데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나 많은 시청자들께서 라이센스 그거 따기 어렵지 않겠느냐. 분야도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높습니까?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 역시 해주시는데요. 난이도는 사실 시험을 또 공부는 못해도 시험도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그 뭐 사실 사람 그거에 따라 공부 잘하는 사람도 또 시험 또 잘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시험운이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난이도 물론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헬스 앤 세이프티 코드거든요. 헬 분야 주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규죠. 법규. funeral director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법 공부 어려운데. 그 법이 그쪽 사시공부 쪽 법보다는 근데 이제 뭐 공부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특성이 뭐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책을 5번 정도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히 그냥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그냥 계속 뭐 5번 읽으면 머릿속에 자연히 그냥 입력이 돼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취득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시간을 좀 두고 뭐 이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나이 드신 우리 1세대 어르신들도 턱턱 따시니까 그건 뭐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네. 도전을 해봄직한 그럼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장례 플래너 라이센스, 그러니까 퓨너럴 디렉터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 네. 장례 업체, 그러니까 장의사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 분야가 좀 다양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퓨너럴 쪽이니까 예. 그 장례 쪽이 있죠. 예,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섹터가 여러 네, 섹터가 네. 있지 않습니까? 뭐 장의사 쪽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그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런 아, 것들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예, 바탕은 기초는 이제 갖춰질 수 있다는 네. 걸 장례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사람이 아니고 네. 고인과 이제 마주해야 되고 네.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네. 혹시 이 일을 하는 분들에게 뭐 네.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맨인 블랙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도 맨인 네, 블랙으로 네,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평소 출근 복장도 맨인 블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맨인 블랙처럼 네. 맨인 블랙이어야지 일단 유가족에도 네, 네. 그 공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일단 그 뭐 공부도 공부지만 장례업체에 근무를 하려면 네. 첫째는 굉장히 좀 꼼꼼한 성격이면 좋겠고요. 덜렁덜렁 되면 안 되는군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고인 A, 고인 B가 있는데 고인 A와 고인 B를 덜렁덜렁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혼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내 가족도 아니니까. 실수를 할 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하시면 참 적성에 맞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좀 겸손한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남을 좀 섬기는? 도와주는데 네. 섬기는 이런 그 성격이다. 또 남 이렇게 돕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분들한테는 정말 일단 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좀 나이대가 있으면 네. 그죠? 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삶에 겪은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을 공경하는데 또 섬기는데 아주 적합한 나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잃으셨거나 뭐를 해야 되지 이러시다면 장례업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서비스의 질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잡이 없으셔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예, 장례업계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섭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예, 생각하면 네, 네. 어떻게 해. 예, 네, 이런 네. 분도 사실 계셨어요. 예. 그 출근을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출근하셔야 되는 당일날 가위가 눌리셨다고. 아, 정말 미안한데 못 나오시겠다. 못 나오시겠다고. 네. 자, 그런데 스트레스 일단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업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 사람 살아있는 관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그렇죠. 그 받는 네. 스트레스거든요. 어떤 사람의 행동,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고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분께 말을 걸어도 말씀 없으시죠. 예, 망자는 말이 없으시죠. 없으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받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게 뭐 돌아가신 분 하면 막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뭐 프라이데이 13 이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네. 본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오빠가 돌아가신 겁니다. 네. 예. 그분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예. 뭐 담력이 크게 있지 않아도 누구나 예, 도전이 그럼요. 가능한 직업이다 예. 하셨는데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우리 임성혁 대표께서는 저와 같은 언론인 예. 네. 방송인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전업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전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뭐 이제 제가
물론 결정은 제가 한 거지만 네. 사실 우리 제임스 한국장의사 회장님께서 어떤 사석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카웃 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막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은 아니어서 네. 뭐 스카웃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어쨌든 그런 기회가 돼서 네네. 제가 일을 하게 됐고 굳이 그러면 장의사 쪽이랑 조금 연결을 해본다면 저희 아버님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라온 배경이 병원 사택에서 살아서요. 예. 그 병원과 굉장히 이렇게 그게 많아서 초등학생 저는 이제 국민학생이었지만 국민학생 때는 궁금해서 그 영안실도 몰래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민학생 때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하얀 천에 이렇게 그 고인들 계신 거가 기억이 나고 국민학생 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이 고인에 대한 그런 그게 많이 좀 뭐 없었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감 네. 같은 거는 많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항상 운구 차량도 이제 병원에서 소천하시면 이제 운구 차량 내려오는 것도 보고 이제 뭐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크게 그거 했던 건 아니고 아버님은 또 이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학창 시절은 또 그 의과대학 있고 그런데 근처에서 살았는데 근데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아버님께 그래도 이제 장의사에 근무하면서 아버님 장의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인데 앞에 장자가 붙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하세요? 예전에 그 방송 활동을 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정말 감사하게 그 방송 활동할 때도 정말 너무 재밌게 우리 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우리 이정은 앵커님이랑 함께 같이 방송을 한 적도 있었죠, 뉴스도 저희가. 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이정은 앵커님은 또 한국에서 또 방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허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또 유명한 선생님이랑 아주 너무 미인이신데 그래서 그런 분이랑 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제 성격은 원래 그냥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 친구 말 잘하고 뭐 나가서도 뭐 정말 외향적으로 활동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방송 없으시죠? 끝나고 나면 말이 제가 조용하신 없고, 편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성격은 좀 그렇게 말 없고 그런 성격이어서 좀 내성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래서 그 또 기회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많은 유가족들 섬길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고 특히 팬데믹 기간에 정말 저는 그거 하나는 그냥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부심을 좀 갖는 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그 팬데믹이라는 그 역사적인 한 그 순간에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한 이런 그 섹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도와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 갖고요. 한번 장의사 하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의사라는 단어보단 영어로는 또 funeral home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funeral home 하면 그냥 가정집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안 회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엔 이제 이직을 한 다음에 우리는 뭐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라고 여긴 안락하고 집 같은 분위기로 그게 funeral home입니다. 그래서 가족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걸로 말씀하신 게 그게 정확하게 맞는 네. 말씀이셨구나라는 걸로 해서 그 분위기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오셔서 장례 치르시고 위안 받으시고 네. 가실 수 있게. 지금부터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장의사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도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의사를 선택을 할 때 그 장례를 치르는 장례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요. 가까운 곳. 내 집에서 가까운 곳 아니면 그렇죠. 돌아가신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네.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한인타운이다라고 하면 모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한인타운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네. 다른 시리에 있는 곳에 장례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거는 내 행동 반경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분들도 LA 한인타운 쪽에 계시겠죠. 네네. 그러면 내가 장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끼쳐드린 거가 되겠죠. 아, 그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10분 거리에 있는데 40분, 50분 트래픽 아워 걸릴 때는 2시간까지도 걸린다고 하소연하는 조문객들도 계셨어요. 네네. 거기선 도저히 못하겠다. 아, 그게 그래서 장의사를 선택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이다. 그러면 조문객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시는 게 좋겠죠. 아, 놓치기 그죠?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컴플레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 조문객들이. 아, 지금은 팬데믹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곳은 조금 먼 데다가 장례 그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야 거기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갔다가 거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인타운으로 나오는데 또 그때도 저녁 그러니까 네. 1시간 반 2시간 걸렸다. 그래서 4시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5시간 완전히 밥도 못 먹고 여기 와가지고 허겁지겁 먹었다. 그분이 한 분 이야기는 아닌 거죠.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 곳이냐라는 네.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저걸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유가족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시거나 뭐 겪은 지 또 몇 년 되셔서 다 잊어버리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의사의 권유로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데 네. 화장을 하는데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 렌탈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카보드 박스로 모시는 곳도 있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관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은 그걸 잘 모르시죠. 근데 어떤 장의사에서 어떤 장의사라는 게 꼭 어떤 특정 장의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싸게 하면 되는데 뭘 저걸 하세요. 관 쓸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례업체도 있으세요.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그냥 관도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요. 과거에 그 화덕 시설이 관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에게는 관을 사용을 해서 화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유가족들은 값이 싸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장례 업체에 따라서는 예전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비교를 해보셔서 유가족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군데 3군데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네. 그래서 한 업체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곳은 또 이 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진 찍은 걸로만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관을 다른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관이 될 수도 있죠. 실물을 보는 게 아닌 경우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의사에서 권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에스티메이트 받아보시고 또 네. 컨설팅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게 네. 중요하군요. 정확하게 그런 장의사에서 장례는 자주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모든 장례 절차를 장례 플래너가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교 지도자가 중간에 껴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장례 플래너가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오거나이즈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뭘 네. 좀 뭐 준비하거나 알고 있어야 합니까? 네. 일단 유가족들께서는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되시기 전에 요즘 그래도 현명하셔서 많이 먼저 문의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참 그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이제 감사해하고 많이 점점 이제 좀 인식을 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준비 사항은 이렇습니다. 어디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것도 또 상황은 틀린데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의 운전면허증 네.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그분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분께 입혀드릴 속옷, 겉옷, 양말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하고 네. 드라이빙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다 원본이어야 돼요? 카피본이어도 돼요? 카피여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름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이름이랑 그 기록이 정확해야지 되니까 그 네. 보건국의 기록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께서 입으실 속옷, 겉옷, 양말. 양말까지. 네. 맨발로는 아니시니까. 예, 뭐 새 옷을 입혀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한국 같으면은 수의를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수의 뭐 한국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꼭 수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복 네네. 아니면은 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다니실 때 입으셨던 옷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좋고 네네. 가끔은 이제 조금 황당한 제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지어를 안 가져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속옷을.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까먹고 그러니까 네네. 보통 겉옷, 속옷, 양말 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좀 이제 가족들께서 우리 어머니 불 안 하셨어요. 생전에. 이러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예, 그 경우는 이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시질 않으시기 때문에 꼭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복이 아닌 경우는 브레이지어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그렇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고인에 대한 그 사망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적는 게 있습니다. 한 25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퀘셔너가 25개에서 한 30개 사이가 되는데요. 다 잘 적으세요. 대부분은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그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고인의 부모님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네. 고인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렇죠. 예. 왜 할아버지 할머님이죠. 네네. 이정은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그걸 치르셔야 된다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위님이 장인 장모님 이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따님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모르시면 그냥 언노운으로 적어도 되는데요. 그 경우는
또 적다 보면 또 가족들끼리 에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본인들이 저희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본인들이 좀 무안함을 그냥 겪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장례를 치를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예. 그분의 부모님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부모님 이름. 근데 만약에 마지막 발음 라인은 네. 모르시면 그냥 언노운으로 처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친할아버지 할머님 이름을 아드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드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그러니까 즉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름을 적으셔야 되는데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망증명서를 받으셔서 한국으로 나가서 아버님이 아파트 한 채를 한국에 가지고 계셔서 그거를 처분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갔는데 한국 구청에서 잘못됐다고 그거 파시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셨어요. 시간 낭비.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 말씀이 할아버님 이름이 틀렸대요. 할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이셨는데 홍길만으로 적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언론으로 적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렴풋이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적으면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 이름 그게 뭐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외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장인어른이 될 수도 있고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저희가 고인을 2달 정도 모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큰 따님은 화장, 작은 따님은 매장. 네. 중요한 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넘버 1이고요. 예. 넘버 2는 생존 그러니까 자녀입니다. 네. 성년 자녀. 그 다음은 부모. 그 다음은 이제 그 고인의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따님 2분만 계시잖아요. 네. 근데 2분이 의견이 나눠지셨잖아요. 저희는 장례 못 치릅니다. 따님 2분이 의견이 반반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3분인데 2분이 만약에 매장을 원하셨다 그러면 저희는 매장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딱 2분이 계신데 2분이 반반으로 나눠주셨어요. 합의를 2분이 못 보셔서 저희가 2달간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사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서 그거 하나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친할아버지의 성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 피지컬 페런의 어떤 존함을 적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지컬로 가는 겁니다. 피지컬로. 네. 네.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 친혈육 이름을 그렇습니다. 적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니면 또 아시는 지인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검시국에 계셔요. 그런데 제가 다 돈이랑 다 낼 테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 정말 따뜻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한데 도와주신 분이 소송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가족이 나중에 나타나서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장의사에서 어쨌든 그냥 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다 도와주신 걸로 뭐 서류 사인하고 화장하는 걸로 다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가족이 나타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소송을 하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지금 한정된 시간이어서 여기까지만 저희가 정보를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워잡 한국장의사 대표 임성혁 장례 플래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